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김서월이라고 하고요. 제가 좀 최근에 저가 좀 좋아하는 영화여서 같이 봤으면 해서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단톡방이 있긴 한데 먼저 오프닝 질문으로 일단 사월님이 패터슨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서 이제 보신 영화 패터슨은 이제 어느 월요일부터 또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그 그러니까 뉴저지 주의 패터슨 시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패터슨이 또 이 사람이 시를 쓰는 그 주인공의 일상을 그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 가지가 이 아담 드라이버 얼굴 자체가 굉장히 뭔가 되게 여러 가지를 응집하고 있어서 또 이 자체가 인물 자체가 되게 시적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월님이 너무 좋은 영화인데 네,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것들이 행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봐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저라는 사람을 약간은 지금의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영화면 좋겠다는 기획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더 화려하기도 하고 막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도 멋있지만 막 되게 막 사건이 빠르고 이런 영화도 전 좋아하지만 기본적인 저의 취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골랐고요. 저가 짐자무시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대부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짐자무시 영화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단순한데 연출이 세련됐고 근데 그 안에 약간 실없는 유머 같은 게 있잖아요. 전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해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짐자무시 영화는 제가 그렇게 다 챙겨보진 않았는데 그 사월님한테 김자무시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되게 좋아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커피와 담배 맞습니다. 커피와 담배랑 이제 이 패터슨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도 커피와 담배를 봤는데 저 짐자무시 영화를 보면 되게 약간 프로파간다적이지 않나? 약간 뭔가 약간 커피와 담배를 보고 나서는 당장 나가서 커피랑 담배를 마시고 싶고 그렇죠. 뭔가 패터스를 보고 나면 또 뭔가 뽕에 차서 그렇죠. 약간 시를 쓰고 싶고 약간 이렇게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가 좀 영화나 전반적인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좋아하는 취향이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너무 되고 싶어지는 영화들 있잖아요. 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봐도 저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무대를 좋아하고 그런 예술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꿈을 잠깐 꾸는 매체잖아요. 전 그런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 이번에 같이 보겠다고 생각해서 몇 번 더 봤었는데 보면서 손목시계를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알람 없이 일어나는데 그 시계를 그대로 차는 그 일상을 루틴을 만드는 게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약간의 작은 면들이 개성들이 되게 저런 삶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단톡방에 어떤 한 분이 소감을 올려주셨는데 패터슨이 만나는 사람들과 안부를 물을 때 계속 괜찮아요라고 대답을 하던 장면이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조금 네,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살고 있잖아요. 다들 자기 고민하면서 자기 일하면서 그러면서 다들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그 일상이 저는 지금 우리들이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16년도 영화인가 17년도 영화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부러워지더라고요. 저 맥주 마시면서 사람들이랑 막 편하게 얘기하고 뭐 일상을 엄청 편안하게 뭐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것도 참 버스에서도 수다 떨고 마스크 그러니까요. 없이. 참 네. 재밌었어요. 그런 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패터슨한테 하루가 어땠어? 했을 때, 아, 그거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정말 사월님 말처럼 되게 많이 뭐 저번 주에 뭐 했어? 아, 그냥 뭐 딱히 학교 다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상이란 게 저희가 되게 어떤 덩어리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되게 덩어리로 보면 되게 별거 없고 엄청 지루해 보이지만 이렇게 패터슨 영화가 그거를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 일주일을 되게 세밀하게 펼쳐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되게 소소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변주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런 글귀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편집본을 보니까 재밌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데 자기는 자신이 이렇게 그냥 편집이 안 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패터슨을 보면은 그 묘한 감각들이 느껴져가지고 아, 나도 그냥 일상을 되게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일상이 있다는 건 사실은 무언가를 똑같이 하는 루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똑같다 매번 똑같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이 참 그렇다 보니 프리랜서로 살다 보면 이게 되게 어떤 동경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패터슨.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일단 사월옆에 있었는데 그 시를 패터슨이 쓰잖아요. 나름 이제 일상에서 패터슨이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이 패터슨의 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좋은 시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어린이 시인이 쓴 시도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더 라인이라는 그 시도 진짜 패터슨 같은 느낌? 뭔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네. 느낌이 좋았는데 혹시 사울님이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좋았던 시가 뭐 있으실까요? 저도 많이 생각나네요. 근데 유진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생각난 게 저도 마지막 시는 크게 또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면서 몇 번 봐도 이게 잘 안 와닿다가 오늘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해도 나는 한 구절 정도로 포커싱 하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많은 노래 가사 그 도중에 그 줄이 생각이 난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워터폴스가 제일 인상이 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시들은 다 론 페트렛이라는 시인의 시를 그 주인공 패터슨이 쓰는 걸로 연출이 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윌리엄 갈로스 윌리엄은 계속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소녀가 지은 워터폴스는 짐정훈 씨가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연출을 한 사람에게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 소녀에 빗대서 자신의 시가 나오고 그걸 보면서 주인공 피터스는 되게 좋은 시야 얘기를 해주고 그 배우자인 로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영화 안에서 진정우 씨의 시가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두 씨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나 생각하네요. 맞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그 이름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이어서 그런가 봐요. 윌리엄스인가? 너무 그분이 저런 시를 썼다고 약간 자두 보면서 좀 놀랐어요. 자두 네. 시를 들으면서 귀엽잖아요. 안 어울려가지고. 근데 되게 질문에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랑 비슷한 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사월님, 네, 그 안정현님 질문인 것 같은 안정현님. 저는 모든 창작이 예술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버스 기사 패터슨의 창작 과정의 테크트리가 담백하게 나오는데 영화를 보고 아티스트로서 김사을님의 창작 과정과 빗대어 비추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 공감되는 점과 공감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되게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사월님이 발매한 앨범 헤븐을 들어봐도 그 전의 작품들도 들어봐도 사월님의 가사를 보면 되게 저희가 그냥 순간 생각한 거, 되게 스치듯 생각한 그런 지점을 딱 포착해서 되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품에 안고 되게 잘 가꾸는 그렇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좀 이 페터스를 보면서 공감 가는 지점 혹은 실제로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패터슨 영화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간결하고 되게 뭐랄까요?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쓰잖아요. 이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저렇게 막 멋있게 빨리빨리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떤 공통점이라 생각하면은 저도 근데 다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내가 평상시와는 약간 다른 감정이 들었을 때 메모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고 심상이나 키워드 같은 거를 아이폰 메모장에 적어놔요. 뭐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그건 되게 지진지진하게 오래오래 걸리는 편인데 약간 패터슨이 버스 운전하면서 생각나는 거 아니면 집에서 뭐 걷다가 생각난 거 이런 것처럼 저도 제때제때 그냥 그때그때 쓰는 편이고요. 근데 편집을 이후에 하는데 편집할 때는 되게 속도감 있게 하루 반나절 뭐 몇 시간 안에 그냥 다 편집을 해버리고요. 근데 키워드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많이 잡아놔도 아니면 내가 생각나는 글 같은 거를 몇 줄 써놔도 나중에 봐서 별로면은 발표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마음대로 다 생각나는 건 다 쓰는 그런 편입니다. 관객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리고 수자님께서 그 앞에 쌍둥이처럼 보이는 닮은 쌍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패터슨의 주변에 등장하는 거 이게 조금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진자미슈 영화가 약간 지적이다고 느껴지는 게 상징, 비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세련되게 갖다 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상징이 쌍둥이뿐만 아니라 뭐 사물, 동물, 그 인물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사월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건 사월님이 패터슨에서 가장 좋았던 상징곡 비유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고요. 이 쌍둥이에 관한 거는 일단 저는 그렇게 봤어요. 되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진짜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어떤 똑같은 일상 그리고 그 다음날 펼쳐지는 똑같은 일상이 쌍둥이처럼 되게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어도 약간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 안은 다르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게 이게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쌍둥이가 계속 나와서 궁금해요. 다른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되게 그러게요. 궁금해요. 근데 저도 유진 언니 얘기 들으니까 이게 일상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니까 쌍둥이로 그것을 뭔가 뭐랄까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어떻게 보셨는지 뭔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여기 막 적어주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가끔씩 그때도 뭐 꿈에서 나온 이야기가 현실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진짜 초반에 뭐 엽청으로 뭐 그러니까 소동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버스 승객이 얘기를 하는데 후반부에 진짜 어떤 자살 소동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뭔가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이 뭔가 이어지는 이상한 경험을 일상에서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 그거 생각 못했어요. 근데 다 보는 사람들 마음이긴 하니까요. 그런 다양한 감상들이 엄청 궁금해지네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또 궁금했어요. 이게 유진 감독님께 궁금했던 게 이렇게 영화가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보통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씬을 영화를 찍으실 때는 장소로 그냥 다 찍어버리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침대 씬이면
월요일 찍고 바로 다음 준비해서 다 화요일 찍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막 드셨던 생각이나 마음 같은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김자무 씨가 네. 김자무 씨 감독님이 진짜 똑똑한 예술가인 것 같은 게 보통은 씬별로 몰아찍잖아요. 그러면 방에서 깨는 거 한 하루 만에 찍고 그죠. 그 바 앞에서 이렇게 찍고 뭔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실제로 그렇게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커피와 담배도 한 테이블 이렇게 커피랑 담배 대화씬에 그거 사실 근데 극본을 기깔나게 써야 또 이게 영화가 좋은 것 같고 그쵸. 전 진짜 촬영 감독님이랑 엄청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 너무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네. 단순한데 기발한 생각이라서 막 보면은 저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이 패터슨이 정말 그 말처럼 그 한국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좀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버스에서 저희도 막 지하철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버스 승객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주제에서 막 얘기하는 게 귀에 흥미롭게 들리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반복이라는 것이 참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작품을 만들 때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조금 더 관객창을 볼게요. 김영주님께서 두 분은 백업을 하지 않아서 아찔했던 적 없으셨나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있으세요? 이 거의 이제 외장하드를 강아지한테 뜯긴 그런 느낌인데 패티슨이. 전 저 영화를 몇 번 봤어도 그 이제 노트 두고 외식하러 가는 그때 진짜 막 등골이 서늘해져요 진짜. 안 돼 이러면서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진짜 두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중 백업 하시나요? 전 진짜 백업을 잘 못해서 네. 영화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사진 이런 거는 20대 초반 때 사진이 페이스북 옛날에 할 때 조금 올렸던 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이폰을 아. 깨지고 바꾸면 그걸 백업할 줄 몰랐어. 아, 근데 지금은 구글 포토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쵸. 그 정도? 예. 이제는 다 클라우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극장 씬은 음. 정말 그 노트를 놓고 가고 또 마빈을 비춰주잖아요. 음. 우리 모두가 약간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래서 거기 원주민 여성분이랑 네. 어떤 박사분 나오는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근데 그 영화 안에서 그 자세히 보니까 대사가 이게 원주민들이 사실은 다 인간들을 뜯어먹는 원주민이었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책을 뜯어먹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되게 미묘하게 막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사를 쓰고 채워가는 사월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나라님이 질문도 하셨네요. 네. 네. 그러게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사를 쓰는지나 어떻게 뭔가를 저는 막 시나리오 대체 어떻게 쓰시는 건지 이게 사람들의 창작 과정이 다 너무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편집본이고 저는 무편집본이다 보니 저에게는 사실 뭐 크게 특별한 게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뭐 쓰니까 쓰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인데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라 이게 하나의 노래를 알려주시면 사월님이 기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를 들어 그러게요. 최근에 일회용품 궁금해요. 일회용품이요? 일회용품도 되게 제가 보통 쓰는 스타일로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막 가끔 그냥 내가 잘 일회용품이면 좋겠다 이런 거를 메모로 써놓고 뭐 다른 이게 계속 살다가 뭐 기쁨이나 잠깐 이런 걸 또 생각나면 쓰고 나중에 그거를 편집해서 모을 때 이제 한두 시간 안에 확 모아버리거든요. 보통 그렇게 쓰고요. 특이한 노래는 누군가에게라는 노래가 저한테 있는데 그거는
초안은 정말 막 2013년도쯤에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 벌스밖에 없었거든요. 넌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이 부분이 그냥 가사랑 멜로디랑 한 번에 쑥 나오는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하고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약간 되게 괴로운 날에 그런 너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나와서 붙여버린 그런 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네,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네, 감탄사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도 얘기하면서 신기하게 좋네요. 맞아요. 여기 사월님과 감독님에게 데임타임님이 질문해줬는데 이 영화에 나왔던 불독처럼 모아두었던 것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을 때 이 영화에 나왔던 일본인처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있나요? 사월님, 행복하게. 사월 여기 나왔던 일본인 그 폭포 앞에서 일본인을 만나는 장면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죠. 제가 진자무씨 영화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미스테리 트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80년대쯤 나온 영화고 그 영화의 내용은 갑자기 하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너무 좋아하는 일본인 두 커플이 나와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이 멤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멤피스로 둘이 여행을 가서 막 치고받고 그런 내용 중에 그게 또 다른 인물들도 미묘하게 얽혀 있고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그 일본인 커플 중에 한 명의 배우가 여기에 폭포신에서 나오는 마사토시라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영화 안에서는 되게 20대 청년의 모습, 되게 마르고 되게 나이브하고 태폐적인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건 엘비스 프레슬리 너무 좋아해서 되게 막 매갈이 없는 느낌으로 그 사람이 갔던 뭐 스튜디오도 가보고 이곳저곳 가면서 계속 엘비스를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이 패터슨 영화의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그 윌리엄 카로스 윌리엄을 너무 좋아해서 패터슨에 오는 사람으로 이 배역으로 나온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시리에 잠긴 패터슨에게 새로운 어떤 환기를 시켜주는 인물로 나온다는 게 저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감동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배우한테도 그거는 약간 이런 경험을 할 수 그 배우에게도 진짜 되게 좋지 않았을까 왠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되게 좀 선의로 순수하게 기쁜 거는 누군가가 그걸 봐도 되게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패터스는 되게 표정이 그러니까 항상 좀 뾰루퉁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패터슨이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응원하고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 진짜 많고 마지막에 그 정점을 일본인 여행객이 찍어주는 것 같아요. 패터슨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네. 이렇게 쓱 눈으로 이렇게 보더니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거죠. 그래서 아하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오늘 보면서 느꼈거든요. 아하가 뭐지? 했는데 그냥 당신이 아니라고 해도 난 당신이 시인인 걸 알고 있어라는 아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감정 있잖아요. 저는 되게 어릴 때 막 큰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도시들을 보면 저는 이제 막 중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동네에 언니 네이버가 아는 사람 몇 명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 세상 어딘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일본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진짜 패터슨이 그냥 자기 버스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막 계속 줄줄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의사였고 누구도 기상학자였고 기상학자였는데 신이었죠. 네, 이렇게까지 용기를 줄 수 있나? 그런 경험 그러네요. 있으세요? 관객분이 그런 경험을 물어봤는데 분명 있는데 또 이제 잊고 사는 것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한 1, 2학년 때 영화 현장을 몇 번 다니고 완전 질려가지고 아 영화 진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윤관 감독님의 우리 집이라는 영화 스텝을 갔어요. 근데 네. 거기서부터 약간 그 현장을 겪고 나서 영화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저런 일본 관광객 같은 느낌이 그 현장의 몇몇 스태프분들이 아니었나 특히 헤드 스태프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아, 이렇게 좀 올바르고 정의로운 현장도 있을 수 있구나 영화판에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너무나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참 그리고 이렇게 일본인 시인처럼 아예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대구에서 19살 때까지 살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대구가 고향인데 그동안은 많이 못 왔었어요. 그게 이게 사춘기 때를 생각하면은 사춘기 때는 원래 조금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니까 이 대구라는 곳도 저에게 약간 혼란스러운 곳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저도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고 가족들을 만나도 되게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제는 이제 가족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저 약간 일찍 왔거든요. 집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신의 영화가 이미 짜여져 있는데 거기 그냥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이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인 시인 말한 것처럼 저가 지금 겪고 있는 좀 약간의 불안한 마음들이 좀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냥 자기만의 그냥 영화로 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갑자기 TMI였지만